지역 정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해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고요.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중동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전투 상황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한 2년 동안 중동 전역에 전쟁의 불길을 번지게 했던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시작됐죠. 네. 거의 1년 4개월 동안 진행되다가 지난 1월 19일에야 가까스로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네. 앞서 작년 11월 27일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 전쟁이 일단락됐다 그랬는데 한때 전투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휴전을 하고도 가자에서 하마스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공격을 해서 14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로 휴전의 1단계가 끝나고 이제 휴전이 2단계로 진입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가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고 이틀 뒤에 지상군도 투입하면서 휴전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18일보다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는 미국이 예멘에 있는 안사르알라, 우리는 보통 후티 반군이라 부르죠. 네, 네. 안사르알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해서 어제인 24일까지도 거의 열흘 동안 계속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또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레바논 남부의 해안 도시 티레 등지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해서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18일 가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앞서 말한 이틀 만에 지상군을 투입했고 현재 24일 현재는 하마스를 소통한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사르알라도 또 23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도 발사하고 미 항모 해리 투르만 항모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으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했고 네. 또 예멘에 있는 안사르알라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을 진화하며 이스라엘의 드론을 날리고 주변에 지나가던 배들을 공격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응징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양상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9일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양상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중동에서 이렇게 전투가 재개되면 피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 보건부가 지난 이달 18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한 이후로 네. 2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무려 673명이고 부상자가 123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자 전쟁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5만 21명, 즉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1만 3,274명. 지난해 기준으로 가자의 주민의 인구는 210만 명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5만 명이 넘으면 2.3%가 죽은 것이 됩니다.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인구 5천만이면 무려 115만 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0명 중에 2.5명. 네. 주변 사람들 거의 네, 희생된 거고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자 북동부 도시 베이눈하트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고 또 남부 라파에서도 대피행을 내리고 지상군을 보내면서 일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자 지구로 향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들 4주째 지금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획이 운영하는 23개의 빵집 중 6곳은 이미 조리용 가스가 부족해서 문을 닫아버렸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지난해 약 6만 푸대의 밀가루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배급 6일이면 동난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4일 동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는 셈이죠. 예. 왜 중동에 다시 이렇게 이제 휴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1월 19일에 합의된 휴전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단계는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 중 33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투옥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명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 가자 봉쇄를 푼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모든 인질의 완전한 석방 그리고 가자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 그리고 3단계는 그다음에 가자 재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단계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33명과 1,900명이 교환이 됐고 그 1단계가 3월 1일로 끝났으면 종료됐으니까 그럼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2단계가 이제 종전으로 가는 길이죠. 고비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못 사고서 2단계를 못 넘어가면 하다가 다시 전투가 18일에 예.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인질 전원이 먼저 완전히 석방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하마스는 못 믿겠다. 너가 일단 철군 시작해봐라. 그래서 이제 입장에 맞선 거죠. 예. 그래서 협상이 교착되자 스티브 위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휴전의 1단계를 일단 연장시키자.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휴전은 깨진 것은 아닙니다. 네. 협상은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인질의 완전한 석방 요구에 아주 완강하고요. 설사 그 요구가 충족된다 할지라도 2단계로 넘어가는 종전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인질이 전원 석방돼도 종전이 불투명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휴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내각 내에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치안장관 등 유대 인종주의적 구강료들이 두세 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자기 휘하를 입고 연정을 구성해 있는데 이 극우 내각 강요들이 차제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해 소탕해 버리고 가자를 점령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휴전이 만약에 합의되면 네. 우리는 연정에 탈퇴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실제로 벤 그비르 치안 장관이 자기의 당인 유대인의 힘의 당 오후마 예후디트라고 합니다. 예. 연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로서는 이 구구 확률이 탈퇴를 하게 되면은 연정이 붕괴됩니다. 연정이 붕괴되면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벤 그비르가 가자 전투가 재개되니까 다시 연정에 복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예. 있겠죠. 또 다른 이유 어떤 걸 또 그것도 찾아볼 수 있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타냐후가 여기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재개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원래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지 못해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쟁 수행을 명분으로 해서 총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가자 전쟁 재개에 반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국장인 로넨 바르를 해임하려고 했고 또 이 해임을 반대했고 또 더 나아가서 네타냐후 부패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갈리 바하랍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는 네타냐후의 이 해임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대 시를 벌여왔고 법원은 그들의 해임이 부당하다. 그래서 일단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로넨바르 신베트 국장은 가자 전쟁 발발에 네타냐후가 책임이 있다. 이런 내부 보고서를 냈고 네타냐후가 부패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하랍 법무장관은 네타냐후가 카타르에서 2012년에 1,500만 달러, 2018년에는 5천만 달러를 수령했던 뇌물 의혹이 있는데 이거 수사해봐야 된다고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타냐후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해임시켜버리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니까 전쟁을 재개했다. 이런 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수단으로서의 네, 전쟁에 네.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유가 그런 있겠어요.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군사 안보 내각의 핵심이었던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헤르지 할레비 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등이 최근에 다 사임해 버렸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네타냐후의 전쟁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고 마찰을 빚다가 갈란트 장관은 전쟁 도중에 그리고 할레비 참모총장은 휴전이 되니까 나 이제 내 몫을 다했다. 이 전쟁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일 중요한 네타냐후는 그만두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안보팀은 당연히 네타냐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다 구성해 버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 임명된 이스라엘 가츠 국방장관, 그 에얄 자미드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가자 점령을 해야만 하마스를 박멸시킬 수 있다. 그때 지상전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자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네. 빨리 하마스를 전쟁에서 패퇴시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인지를 잡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을 점차적으로 장악할 것이다. 장악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결국 네타냐후도
차제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하고 가자를 최대한 점령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이다. 네, 그걸 예,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철군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가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자 철군이 요원하기 때문에 종전 역시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시키겠다 했는데 네. 지금 뭐 딱히 그래 보이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하면 해외에서 벌어진 영원한 전쟁을 종식하겠다. 그리고 자기 취임에 맞춰서 가자 전역 휴전이 그 내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행동은 약간 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런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기조 속에서 중동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트랙을 일기 집권 때부터 구사해 왔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수교화시키는 거,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과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수교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가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가자 전역 때 못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서 추진할 거고 또 하나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처럼 또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정책, 이란에 대해서 건강히 푸시해서 협상 테이블 이거 핵 협정이나 협상 테이블을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이제 가자를 미국이 접수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겠 니주스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입장에서 갖고서 아랍 국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공격 재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독색 신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모든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서 하마스는 빨리 나와서 그거 해야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이 트럼프 정권이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하고 약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 예멘의 안사르알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티의 모든 발사는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에 의해 발사된 걸 간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방 한 방마다 이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책임을 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끊어라. 너의 책임이다. 이건 이란에 대한 압박이죠. 후티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이죠. 이런 즉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란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일환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고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트럼프의 전략과 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불지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중동에서 최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강화하고 이란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의 일기 집권 때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너는 범람 혹은 홍수 전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영어로 쓰면 flood the zone, 즉 어떤 지대를 갖다 물로 잠겨버리게 하겠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다량의 메시지와 행동을 막 쏟아내버려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해서 내가 이끄는 곳을 이끌겠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가자도 공격 승인 내리고 후티도 공격을 내리고 뭐 이렇게 계속 벌리는 것이 이제 상대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게 그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3월 초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헤메네이에게 핵협상을 제안하고 대화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그 시한 2개월로 정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범람 전략, 홍수 전략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전략이 통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게 지켜봐야겠죠. 네. 트럼프 일기 집권 때에도 트럼프는 이런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막 푸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핵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란을 봉쇄하고 완전히 제압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는 서한을 보내고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고 또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자기는 이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과 싸울 때 이 협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면 협상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네. 트럼프의 이런 최대 압력 정책, 홍수 정책 혹은 범람책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이제 협상의 테이블, 협상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홍수 범람 전략을 구사할 것 같고 그래서 중동에서는 분쟁이 좀 심한 당분간 우리가 또 극화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욱 상황이 좀 어지러워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마리의 2002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